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선제일입니다. 비상계엄에 동원됐던 방첩사 장교들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 전문 공개, 오늘은 3편입니다. 금요일 밤에 뉴스타파에 그 전문이 공개가 됐죠. 뉴스타파 기자들과 협업을 통해서 검찰 수사기록을 입체적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제 유튜브에서는 주요 내용을 주제별로 요약해서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편인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세력 주동자들은 비상계엄의 위헌성, 불법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헌재 나와서도 계속 그러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자신의 불법적인 명령을 따르다가 하루아침에 지금 범법자가 된 그런 장교들, 그리고 그 가족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마땅할 텐데 최소한의 사과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통치권 차원의 불가피한 계엄이었다라고 뻔뻔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3편에서는 대통령과 장관,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국회와 선관위 등에 출동했던 방첩사 장교들이 이 비상계엄이 불법 내지 위법이라고 충분히 인식했음을 또는 고민했음을 보여주는 그런 진술 내용을 집중적으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하 방첩사 기획조정실장, 계급은 대령입니다. 전시에도 방첩사가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전시나 계엄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관할 건이 없는 대상으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후 제가 임무를 중지하고 전원 복귀하라고 지시하자 비서실장이 전화해서 기획조정실에서 중단을 시켰느냐고 물어 그렇다고 하자 큰일이다. 사령관님 화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령관님은 마치 계엄이 해제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셨습니다. 자, 지금 이 박성하 대령 얘기로는 이게 계엄 상황이라더라도 군인들이 특히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은 관할권이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설사 어떤 그런 체포 사유가 있더라도 경찰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신동걸 방첩수사단 군사기밀수사 통제장교입니다. 계급은 소령이고요. 저희 부대령에 정치 관련 일은 일절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와 관련된 일은 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시가 불법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저희 부대원들이 이용만 당한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사령관이 그냥 막무가내 지시를 하니까 일단 따르지 않을 수는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정성우 방첩사 1처장 준장진입니다. 12월 3일 23시 55분, 12월 4일 00시 02분경 여인영 사령관이 저에게 전산센터 통제 서버 카피, 어려우면 서버 자체를 떼어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일단 여인영 사령관이 지시하니까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12월 4일 00시 40분에서 50분 법무실장과 법무관들이 검토했는데 하나같이 헌법 및 계엄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법무실에 가기 전이었는데 제가 여인영 사령관에게 포고령은 23시 이후 위반 사항에 관한 것인데 23시 이전 자료를 가져와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여인영 사령관이 비상계엄은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했습니다. 약간 비속어를 쓴 건데요. 체계적인 어떤 계획, 명분 이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법 검토도 안 된 상태에서 막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막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성우 방첩사 1차장이 재밌는 진술을 합니다. 바로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과의 통화 내용을 소개하는데요. 이 노상원은 이번 계엄에서 현역이 아님에도 유일하게 참여를 해서 상당히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나 있죠. 자, 통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노상원이 우리가 여기 확보했으니 여기 와서 포렌식을 떠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성우 처장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전까지 전산실 통제하고 전산실 직원한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포렌식을 해요? 그러니까 노상원이 너네가 할 수 있다고 하던데 너네가 오면 서버 카피에 가서 분석할 거라고 하던데 정성호가 저희가 뭘 합니까? 약간 지금 좀 저항을 하는 거죠.
12월 3일 20시에서 20시 30분경 여인영 사령관이 우리가 들어가면 전산실 출입 통제를 하고 있으면 국정원, 수사기관 등 민간 전문 분석팀이 올 거야. 거기에 인계해주면 된다. 자, 제가 이거 2편에서도 소개를 한 내용 같은데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서버를 카피해야 할 수 있어. 그럼 그냥 떼와 등의 지시를 했습니다. 여인영 사령관에게 보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불법 명령임을 명확히 인식하였기 때문이고 명령 이행을 막아야 한다는 간절한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는 배정효 방첩사 지휘협력과장의 진술입니다. 이 사람은 해군 중령이에요. 12월 4일 04시경 여인영 사령관이 자료 같은 거 잘 지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자, 일종의 증거 인멸 작업이 시작된 거죠. 그 다음 송재영 방첩사 과학수사센터장, 계급은 대령입니다. 영장이 나온 건지 가도 되는 건지 포고령에 영장 없이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도 법원에서 사후 영장을 내줄 것인지 등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자기네끼리 그런 얘기들 주고받았다는 거죠. 저희가 포고령을 보고 북한이나 혹시 다른 나라에서 선관위를 해킹하거나 장악한 상황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국정원이나 다른 수사기관도 아니고 왜 저희가 먼저 출동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자, 이 방첩사 장교들, 이 한국군에서 가장 예민한 정보를 다루고 또 가장 정보가 빠르다는 이 방첩사 장교들도 도대체 이게 무슨 영문인지, 왜 우리가 이런 선관위에 한밤중에 출동을 해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령들이 단장님께 팩트 기반으로 가야 한다. 안 그러면 다 죽는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려서 단장님이 사령관님을 설득했던 기억은 나는데 정확한 상황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체포조 쪽이 아니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써서 그런지 기억이 불명확한데 이재학 실장님 말씀이 맞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대령들이 단장, 그 수사단장한테 사실대로 다 해야 된다. 이거 뭐 감추거나 은폐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재학 실장은 방첩수사단의 안보수사실장 대령입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 이경민 방첩사 참모장, 계급은 소장입니다. 12월 3일 계엄 선포 직전 사령관이 참모장은 계엄이 선포되면 따르겠느냐고 물어서 북한이 도발했습니까? 아니라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무슨 계엄입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방첩사 참모장은 방첩사에서 넘버 2입니다. 근데 이 사람조차도 도대체 지금 뭐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죠. 사령관님께 국회의원을 왜? 라고 물어보았더니 사령관님이 포고령 위반이다라고 해서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국회 활동을 어떻게 포고령 위반으로 생각하십니까? 헌법이 제일 상위법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령관님께서는 어쨌든 포고령 위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포고령 위반이래요. 국회의원들이 그날 뭐 국회 들어간 것밖에 없는데 뭐가 포고령 위반인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뭐 온 국민의 상식이겠죠. 계엄이 선포돼도 설사 비상계엄 하에서도 국회는 함부로 건드릴 수 없게끔 그렇게 헌법에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국회 활동만큼은 비상계엄 하에서도 보장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024년 12월 4일 10시 김대우 방첩수사단장이 이재학 안보수사실장에게 사령관님 지시사항이다. 현장에 간 부대원들은 목적 임무 없이 현장에만 갔을 뿐이고 체포 명단도 없었다는 취지로 계급별 똑똑한 애들 한두 명씩 골라 우리한테 유리하게 메모를 해놓으라고 지시해라. 나중에 수사기관에 조사받을 때 제출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지시한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런 지시 내용을 나중에 알았다는 거죠. 즉 이것도 역시 증거 인멸에 관한 또는 은폐에 관한 그런 지시라고 할 수 있겠죠. 여섯 번째는 정보사 소속 장교입니다. 이 정보사가 또 워낙 뭐 대북 첩보 활동을 하고 뭐 북파 활동, 북파 공작을 하는 곳이라서 실명을 가렸고요. 이 사람은 정보사 그 속초부대 교관입니다. 그 속초부대가 주로 뭐 북파 공작 이런 걸 많이 하는 그런 부대로 알려져 있죠. 자, 김봉규 대령이 이제 정보사 소속이에요. 김봉규 대령이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정보사에서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고 방첩사에 인수인계를 한다. 그리고 지금 인원들은 선관위 인원들의 신병을 확보한 후 미리 준비한 차량을 통해 수방사 B1 벙커로 데리고 가서 조사하는 역할이다 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제1선임인 박땡규 실장도 저희끼리 있는 숙소에서 이건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우리 못한다고 말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천하의 정보사 요원들도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것 같다. 너무나 이 불법적인 요소가 많다는 것을 그때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자, 문상호 사령관이 여기에 있었던 모든 일은 함구하라고 얘기했고, 문 사령관이 나간 후에는 김봉규 대령 또는 정성욱 대령이 다 이 정보사 장교들이에요. 여기서 작성한 메모들을 한 군데 모아서 폐기하라고 지시하여 자료들을 모아 세절하고 해산하였습니다. 자, 이 계엄에 관여했던 이런 그 증거들을 다 없애버린 거죠. 자, 마지막으로 최영희 방첩사 비서실 일과장입니다. 계급은 중령이고요. 사실은 이게 좀 앞에 소개해야 되는데 제가 빼먹어서 지금 맨 나중에 지금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여인영 전 사령관이 방첩사 소속 군인들로 하여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서버를 꺼내오도록 지시하거나 계엄 해제 이후 관련 증거를 제거하도록 시킨다는 것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자, 오늘 3편에서는 방첩사 장교들이 이번 비상계엄이 얼마나 불법적인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잘 인지하고 있었다는 그런 진술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을 듣고도 여전히 이 비상계엄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아무런 불법적인 그런 요소가 없다, 반헌법적이지 않다, 정당한 통치권이다. 이 장교들, 이 군인들한테 좀 한번 물어봐 주세요. 응? 그러고서 한번 뭐 탄핵에 찬성하든지 반대하든지 이렇게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조성식이 하면 후!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조성식의 후! 뭐